잠깐. 네, 반갑습니다. 교과서 핵심 개념으로 완성하는 수료연술 김지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조금 간략하게요. 그냥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홍익대 이제 수료연술 분석 살짝 하고 그다음 제 수업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양대는요. 논술대 종합이 90대 10인데 이제 다른 학교들이 보통 이제 논술대, 교과대, 비교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만 좀 특이하게 종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학교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출결이나 봉사활동 등을 참고하여 학생의 학교 생활 성실도를 중심으로 종합 평가하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냥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했으면 큰 감점 없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출제 범위는 뭐 미적 기하 확통이고 자연 인원은 152명을 선발하고요. 올해 이제 크게 달라진 점이 이제 최저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는 국수 영탐 한 과목 중에서 3합 7이라서 그렇게 이제 뭐 한양대를 가기 위해서는 사실 높지 않지만 그동안 이제 아예 없었던 걸 생각하면 사실 이게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 있어요, 우리 아이한테. 그러니까 결국은 수능 최저를 잘 맞추는 거에 좀 중점을 두고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동일게요. 그래서 한양대 좀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수능 최저가 신설됐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학과별로 시험 시간이 세 개로 나뉘는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 어떤 식이냐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시간이 늦어질수록 시험이 좀 어려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특히나 의대가 있을 때 의대가 항상 오후 투에 봤었는데 의대가 이제 최근에 빠졌었죠. 근데 올해 다시 들어오죠. 그러면 다시 이제 오전보단 오후 원, 오후 원보단 오후 투가 어렵게 이제 나올 것으로 당연히 예상이 되고요. 미기확이 골고루 나오는 편이고 문제 스타일이 제시문이 없고요. 독립적인 소문항이에요. 연관이 좀 없어요. 근데 각각 당연히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라서 뭐 이게 사실 수능 등급으로 말씀드리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수능 등급 안에서도 좀 친구들의 실력이 스펙트럼이 이제 너무 넓다 보니까 네, 최소한 그래도 한 2등급 정도, 수능 2등급 정도는 되는 친구들이 이제 접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시간이 또 짧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시간이 짧거든요. 그래서 시간 안에 저런 문제들을 다 풀어낼 수 있는지가 좀 관건인 학교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중앙대고요. 논술대, 교과대, 비교과가 70대, 20대 10. 그다음 출제 범위 미기확이고 모집 인원은 239명이 자연계 인원이고요. 수능 최저는 작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국수 0, 탐구 중에 한 과목 그래서 3합 6인데 생각보다 높죠. 그 비슷한 레벨의 학교들이 보통 2합 5인 걸 생각하면 조금 높은 편이고요. 근데 이제 영어가 1, 2등급을 1등급으로 간주해 주기 때문에 절대 평가인 영어를 껴서 등급합을 맞추시는 거를 당연히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한국사 등급도 생각보다 못 맞춘 친구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꼭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최저가 높다는 건요. 사실은 이거를 넘어서면 그 안에서는 그냥 그 친구들끼리 싸움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 싶은 친구들은요. 좀 잘 준비를 해보면 좋은 학교예요. 그리고 당연히 처음 이제 문제를 접하는 친구들한테는 다 너무 낯설겠지만 수능을 잘한 친구들한테 그래도 조금 덜 낯선 학교가 어디냐면 중앙대예요. 그래서 중앙대 최저를 잘 맞추면 너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능 최저 때문에 실질 경쟁률이 굉장히 낮고요. 그다음 미기약이 골고루 나오는 편이고 이제 이거는 항상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제 출제 기조가 대부분은 1번에 확통을 낸 지 한 10년이 넘었죠. 이제 1번은 꼭 확통을 내거나 확통이 없을 때는 뭐 경우의 수를 냈었었고요. 2, 3번에는 보통 미적, 4번에는 이제 기하를 내는 게 요즘 추세긴 한데 뭐 언제든 바뀔 수는 있지만 좀 골고루 낸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분 빈출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적분은 빈출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분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학교고 좀 단순 계산 위주로 제시문이 길지 않은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적분 연습이 사실 수능 준비한 친구들은 좀 적분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제대로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적분을 좀 정확하게 잘 해야 되는 그런 학교고요. 요거는 이제 실질 경쟁률 때문에 제가 한번 가지고 왔는데 작년표예요. 작년 합격생 이제 평균인데 경쟁률 보시면 이제 이게 처음 경쟁률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실질 경쟁률이라서 경쟁률이 이제 과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확 떨어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넘겨도 될까요? 네. 경희대 같은 경우는 논술 100%라서 이제 다른 거 없이 논술로만 뽑겠다. 미적 기하 확통이고 모집 인원은 자연계가 305명입니다. 수능 최저가 작년하고 똑같은데 국수영 사과가 2평이라는 게 조금 특이해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보통은 한 과목만 뽑는데 여기는 이제 두 개 평균이라서 보통 다른 2합 5보다 조금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사는 5등급 이내예요.
이 학교는 미기학 여기도 이제 골고루 좀 나오는 편이고 난도가 쉬워지는 추세고 24년도 기출은 쉽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정도면은 변별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을 수 있지만요. 논술을 그래도 내가 조금 준비했다라고 하는 친구가 경희대를 썼다. 그럼 24년도 기출은 변별력은 없겠다. 라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너무 이제 좀 쉽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계산이 다소 복잡할 때가 있어서 계산을 좀 그래도 성실하게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고요. 출제 기조가 꽤 있는 편이고 뭐 도형이라든지 아니면 뭐 도함수를 활용한 극대극소 최대최소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기출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는 조금 어려웠다고 평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는요. 작년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홍익대인데 홍익대는 논술대 교과대 비율가 90대 10대 빵인데 출제 범위 미기학이고 모집 인원 345명이고요. 수능 최저 보시면 이제 국수형 사과 하나 그 사과 중에 하나요. 그다음에 삼합 8이고 한국사 4등급인데 여기도 이제 다른 비슷한 레벨의 학교에 비해서 최저가 조금 높은 편이에요. 보통은 이하 모거든요. 이하 모인데 여긴 삼합 8이라서 생각보다 친구들이 굉장히 못 맞춥니다. 못 맞추고요. 여긴 또 이제 특이한 점이 뭐가 있냐면 수능 전이에요. 수능 전이죠. 상대적으로 수능 최저가 좀 높죠. 그래서 경쟁률이 낮아요. 여기 써 있는 경쟁률은요. 아까 전에 중앙대에 있는 실질 경쟁률 아니고요. 진짜 그냥 경쟁률. 처음 모집했을 때 경쟁률이 13.67부터 17.60대 1이에요. 근데 건축학은 원래 조금 넘사긴 하잖아요. 홍대가. 그래서 건축학이 한 25대 1 정도 되고요. 나머지 자연계 과들은 그냥 이 정도 경쟁률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능 최저 못 맞춘 친구, 그 다음에 수능 전이라서 부담돼서 결국은 안 간 친구들 다 생각하면 실질 경쟁률은 훨씬 낮겠죠. 그래서 발표는 안 합니다. 네. 그다음에 실생활에 관련된 긴 제시문이 나오고 이것 때문에 친구들이 나는 안 돼. 나 독해력이 떨어져서 안 된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식만 잘 세우면 내용 그 문제 자체는 굉장히 좀 쉽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요 정도가 나의 목표다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홍대가 생각보다 합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준비한 친구들 중에서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좀 추천하는 학교고요. 미기학이 골고루 나오고 난도는 좀 평이하다. 근데 이건 이제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를 좀 한 친구들 입장에서는 좀 평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이제 저는 작년 합격생 사례로 알아보는 수료연수 대비법을 말씀드릴 건데 좀 간략하게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좀 여기 좀 더운 것 같아요. 그죠? 좀 덥고 좀 많이 기다리셨으니까 좀 포인트만 찝어서 넘어갈게요. 일단은 처음에 일찍 길게 준비하세요. 하실 거잖아요. 그럼 길게 준비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게 이제 유형에도 익숙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가늘고 길게 가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61434고 원래 별로 이제 욕심이 없던 친구여서 그 처음에 수학은 2등급이었어요. 2등급이었고 저한테는 한양대 에리카 가고 싶다고 국민대 가고 싶다고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제가 이제 국민대랑 한양대 에리카는 없다 논술이 제 작년이니까 없다 없다 딴 데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제가 이제 이것도 다 사실 제가 욕심내서 쓴 거예요. 그 친구는 여기까지 안 쓰고 싶다 그랬고 사실 제가 올해도 연락을 했어요 이 친구한테. 왜냐면 이때 논술 이거 3개 쓰고 나머지는 학종 쓰고 막 딴 거 썼어요. 그래서 제가 너 한양대 한번 써보면 좋겠다. 왜냐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학을 잘하는 친구였고 그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합격 수기에도 막 적어놨지만 원래 한 2등급 이제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근데 개념을 이제 논술 공부하면서 개념이 제대로 잡히니까 이제 이게 안정적인 1등급이 끝까지 나오고 그 내신에서도 수학은 계속 1등급이 나왔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학을 너무 잘하고 너가 최저는 못하니까 올해가 마지막이다. 한양대가 이제 26년도엔 너는 안 된다. 꼭 한번 봐라 했더니 학교 생활이 너무 재밌다고. 재밌다. 제가 볼 땐 너무 답답하지만 그 저희가 볼 땐 좀 답답한데 자기 학교 생활 너무 재밌고 지금 동아리 활동 너무 재밌고 선생님 제 공연이나 보러 오세요.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자기는 그냥 안 본다고 하고 이제 끝이 났는데 이 친구가 그래서 이제 여러 학교를 붙었고요. 이 친구가 했던 친구 중에서 그 합격 수기 중에서요. 개념부터 다시 차근차근 공부함으로 정시에 이제 도움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게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죠. 개념이 제대로 잡히면 그게 당연히 그 개념이 제대로 잡힌 거 위에 그 유형들을 쌓으면요. 실력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확한 개념을
숙지해야 돼요. 숙지라는 거 뭐냐면 이해를 넘어서요. 내 머릿속에서 이걸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이 정도 수준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문제를 봤을 때 문제가 잘 안 풀리면 내가 이게 지금 어느 단원이고 이 단원에 어떤 개념이 떠르륵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중에서 어떤 걸 써야 될까?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5233사고 올해 경희대랑 과기대를 갔던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했던 얘기 중에 이제 막혔다. 그래서 먼저 논술 보기 전에 헷갈리는 개념 한번 보고 들어갔고 문제 풀다 막혀서 어려운 문제 마주했을 때 풀이 과정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문제와 관련된 개념들을 머릿속으로 계속 떠올리고 그 중에서 이런 게 아닐까 하고 계속 이제 써 내려갔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준비한 친구들은요 사실 본인이 개념을 제대로 숙지했는지 아닌지 몰라요. 이게 오지선다기 때문에 잘 모르고요. 그냥 문제 유형별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하고 풀거든요. 근데 논술은 개념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으면 못 푸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꼭 논술 준비를 하지 않더라도 꼭 그 마지막까지 교과서를 옆에 끼고요. 친구들이 진짜 등한시하지만 교과서 옆에 끼고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게 정말 수학 공부에는 너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마지막은 아니에요. 세 번째로 끝까지 꾸준하게 준비하세요. 만약에 시작했잖아요. 그럼 마지막까지 하시는 게 좋은데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요. 중간에 계속 애들이 중도 이탈해요. 중도 이탈해서 마지막에 진짜 이만큼 남아요. 그럼 그 안에서 그 친구들끼리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만 생각하잖아요. 그럼 합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나 아닌 친구들은 결국 논술 전형을 쓰긴 하지만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잘 안 되고요. 남은 친구들은 결국은 여러 학교 기출을 보고 연습을 하면서 이게 유형이 좀 준비가 됐기 때문에 잘 풀어낼 수밖에 없어요. 괜찮게 이게 좀 적당히 나오는 문제들은 그렇게 쉽게 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시작했다. 그러면 끝까지 그냥 꾸준하게 좀 가늘고 길게 준비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고 이 친구는 뭐 3학력을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원래 뭐 중대, 성대, 이대 이렇게 썼었고 이대는 별로 갈 생각이 없었는데 근데 결국은 다른 데 못 맞췄기 때문에 아무 데도 못 쓰고 여기만 갔어요. 여기만 이제 전액 장학금을 받고 갔고 이 친구가 이제 위에도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집에 가는 길에 많이 울어요. 친구들이 많이 웁니다. 왜냐면 시험을 보잖아요. 학원 수업 시간에 이제 시험을 보면은 다른 친구들 열심히 쓰는데 나는 쓸 게 없어요. 그 내가 쓰는 거는 뭔가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눈물밖에 안 나거든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뭐 하지? 수능이나 공부할 걸.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친구 한 말이 그래서 자기도 시간 낭비라고 막 생각했는데 근데 수능 다 망치고 나니까 결국 논술밖에 없더라. 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논술은 꾸준히 하는 사람이 합격하는 시험 같다. 아무리 자신에게 의심이 생겨도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그냥 계속하다 보면 실력이 무조건 상승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부하면 당연히 실력은 상승하죠. 근데 이제 그 준비한 친구들끼리의 싸움이니까 시작하시려고 생각한다면, 그 시작하셨다면 좀 마지막까지 끝까지 좀 힘을 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로 이제 실전 모의논 수라고 대면 첨삭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23년도에 수능을 봤고요. 올해는 당연히 작년에 이제 수능을 안 보고 다시 한양대를 친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안 썼지만 재작년에 23년도에 홍대 수교과를 합격했고요. 그때 사실 한양대 수학과를 썼어요. 제가 쓰지 말라고 끝까지 말렸는데 자기는 수학이 아니면은 의미가 없다고 해서 꼭 써야 된다. 그래서 그럼 써라. 근데 안 된다고 생각하고 써라 했는데 예비 1번이 붙었어요. 안 빠졌어요. 한양대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안 빠져요. 아시죠? 안 빠져요. 그래서 제가 진짜 거기다가 논술은 수학 진짜 좋아하는 친구들, 수학 초돌이 막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수학과가 생각보다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수학 비추하고요. 수학과 쓰는 거 진짜 뭐 난다긴다 하는 친구들도 조금 다시 생각해봐라. 너가 정말 가고 싶다면 생각 얘기하고 그다음에 상위권 학교로 갈수록 연대, 고대 막 이런 데로 갈수록 저는 약간 물리학과도 쓰지 마라. 거기에 좀 미친 애들이 있다. 뭐 이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 친구가 이제 눈물을 머금고 홍대를 갔죠. 만족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봤죠. 그래서 이제 한양대 화학과 들어갔고 지금 이제 군대에 아직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이 친구가 했던 얘기 중에서 대면 첨삭 과정에서 뭐 해줬던 얘기들이 이제 과외 갖고 되게 좋았다 뭐 이런 얘긴데요. 그렇겠죠. 대면 첨삭이라는 게요. 결국 1대1로 이 친구의 답안지를 보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를 잘못했는지 어떻게 풀었으면 네 논리가 맞았을 건지 그리고 그다음에 네 논리로 했을 때 어떻게 했으면 뭐 될 건지 아니면은 뭐 너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를 당연히 그 몇 분 안 되는 시간 안에 캐치할 수 있고요. 근데 마지막에 가면요. 이 대면 첨삭 시간 친구들이 어떻게 활용하냐면 이제 선생님 수학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선생님 저 논술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선생님 날이 너무 추운데 이거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이제 멘탈이 막 흔들릴 때도 좀 의지하고 이렇게 저희가 좀 커넥션이 되는 그런 관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과제를 또 열심히 잘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대면 첨삭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적극적인 친구는 어딜 가도 잘해요. 수업 끝나면요. 막 뛰어와서 질문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 궁금해도 질문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는 뭐 하냐면 그것 때문에 과외 받아요, 다시. 논술 과외. 그잖아요. 그죠? 저희 애도 그렇단 말이에요. 학원 이거를 못 따라가면 엄마 나 과외 붙여줘야 돼. 학원 진도를 못 따라가. 그러면 되게 답답하지만 해달라는 대로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친구들이 그 사실 궁금한 게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두 개. 그것들을 딱 짚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대면 첨삭이기 때문에 꼭 대면 첨삭이 있는 학원을 추천합니다. 자,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준비하세요. 이건 앞에서도 들으셨을 텐데 이제 출제 범위가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미기확 아니면 미적으로 딱 양분화된 상황이라서 이제 둘 중에서 어디를 선택하냐, 얼마만큼 준비하냐인데 지금 시작할 거면 미기확이에요. 근데 여름 방학에 시작하면요. 그때는 학생의 상태를 보고서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합격 가능성은요. 생각보다 미기약을 보는 학교가 높습니다. 왜냐면 내가 뭐 건대, 홍대, 동국대 가려고 기하학통을 더한다?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진짜 딱 애매하다는 게 그 학교가 애매하다는 게 아니에요. 미적 기하학통에 보는 학교가 연서성한 중경일지 건동홍까지예요. 그러면 이 끄트머리에 있는 건동홍은 이 세 개를 위해서 미기하학을 선택하는 친구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생각보다 기하학통이 어렵지 않게 나오고 대비를 할 만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실 거면 일찍 시작하시고 그다음 미기적 기하학통을 다 선택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미기학이에요. 자, 이 친구는 이제 홍대 광운대 붙은 친구고요. 이제 자기 어디까지 해야 되냐. 자기 시간 너무 많다. 시간 너무 많다. 나 논술 올인이다. 이래가지고 제가 심화까지 필요 없고 센 B단계 정도. 아니면은 그냥 수능 특강 정도까지만 해라고 했었고 이 친구가 딱 그만큼만 했어요. 수능 특강까지만 풀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수능 특강까지만 풀었을 때 그냥 홍대랑 광운대에 있는 기하 확통은 그냥 막힘없이 다 풀 수 있었다. 라고 얘기할 정도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옵니다. 조금 뭐 당연히 기조가 좀 바뀔 수도 있지만 그냥 거기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는 편이에요. 여섯 번째는 너무 당연하지만 어머니들이 제일 못 지키시는 거 수능 최저에 맞게 이제 지원하시고요. 이게 24년도기 때문에 이때가 2합 5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희대 자연이고 2합 5고 탐구 하나 반영할 때 근데도 이렇게까지 못 맞춘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충족률이 수능최저 충족이 제일 많이 충족한 과가 50%고 제일 못한 곳이 31.4인데 이게 매년 거의 비슷해요. 매년 비슷해요. 그러니까 경희대를 쓰는 친구들도 이럴진데 다른 학교는 볼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에 맞게 여기 걸린 애가 우리 애가 아니도록 그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상향하지 말고 쓰셔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근데 이게 나중에는 절대 그렇게 잘 안 돼요. 선생님 저희 애 3점만 올리면 되는데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마음을 좀 내려놓으시고 수능 최저는 상향하지 마시고 학교를 상향하더라도 수능 최저는 상향하지 말고 꼭 지원을 하세요. 자, 그럼 이제 왜 제 수업을 들어야 되냐? 저는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교과서 개념 위주로 처음에 설명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개념 정확하게 짚어주고요. 그다음에 교과서에 나오는 증명 같이 해주고요. 그게 어떻게 논술 문제에 적용이 되고 그걸로 어떻게 논술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말씀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수능과 논술을 이제 한 번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고요. 그다음에 수능수 핵심 빈출 개념을 이제 완벽하게 다지는 뭐 그런 수업이죠. 그래서 제 수업은요. 이제 이게 3시간 반 수업이 1, 2, 3교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일단 첫날은 3시간 반 동안 그냥 정말 수업을 해요. 이론 설명해주고 개념 설명해주고 문제 좀 풀어주고 너네도 문제 한번 풀어봐 하면서 이제 제가 돌면서 문제 푸는 거 좀 보고 이제 포인트 짚어주고 이렇게 해서 3시간 반 수업을 좀 힘들게 하고요. 그 다음 2주차부터는 1주차에 배웠던 개념에 대해서 오자마자 시험 봐요. 그럼 이제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전날부터 갑자기 공부해요. 복습. 시험 잘 봐야 돼서 엄마한테 혼나니까. 그래서 이제 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시험을 보는 동안에 친구들 한 명씩 불러서 대면 첨삭을 하고 끝나면 해설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제 강의를 하면 이게 3시간 반 하루 수업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하고요.
이제 같은 주제를 생각해 보시면 1주차의 수업을 만약에 제가 했어요. 그러면 1주차에 이제 숙제 과제가 있어요. 과제를 하면서 그 주제에 대한 문제를 다시 풀어보죠. 그럼 2번 보고 그다음에 2주차에 와서 시험을 또 그 주제에 대한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 주제에 대해서 3번째 보고 근데 마지막에 그 다음 주에 이제 첨삭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출하면 일주일 뒤에 첨삭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주 3주차에 4번째로 같은 주제에 대해서 문제를 또 보게 되는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되는 커리큘럼이다 보니까 그냥 주어진 그 아주 소량은 아니에요. 주어진 이제 과제만 잘 해오면 이제 알아서 이제 반복적으로 되는 그런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가끔 어머니들께서는 숙제를 더 내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는데 이 안에 있는 것만 정확하게 체득해도 너무 충분하고요. 더 필요하면 그 시간에 수능 공부를 더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 이제 커리큘럼은 거의 비슷하실 것 같은데 선생님들 1, 2월에 수학 수원 수투, 3, 4월에 미적분, 5, 6월에 기하학 통하고요. 7월부터는 이때 이제 여름방학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 딱 들어오면요. 생각보다 따라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수능 앞뒤로 파이널 특강이 들어가고요. 제 시간표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실 거면요. 그죠? 시작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빨리 시작하시고 길게 끝까지 가시고 어떻게 해요? 미기학을 선택하세요. 그게 가장 합격이 쉬운 지름길입니다. 네, 그럼 이제 질문은 마지막에 끝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